프로젝트 새로 만드시고 파라미터 들어서 메인 집어 넣으시고요. 원래는 여기 IO 어사인 들어가셔가지고 리드 PLC 데이터에서 현재 그 입출력 모듈 기타 등등의 모듈이 이렇게 달려있다라는 걸 세팅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입출력은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한 거고, 게다가 또 다 16점이라서 기본 디폴트 값이어서 제가 안 한 건데 원래는 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교재에는 설명을 해놨고 제가 이제 안 했었죠. 해다 맞는 거고, 다 되셨으면 끝에 엔드 눌러주시고요. 통신 설정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커넥션 테스트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D드라이브에다가 엑셀 파일 넣어놨습니다. D드라이브에 보시면 엑셀 파일 넣어놨거든요. 그 어드레스 할당표 2019라고 해서 하나 넣어놨습니다. 찾으셨나요? 엑셀표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맨 앞에 맨 밑에 장비 쪽에 탭을 보시면 아마 장비 탭이 열려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기능사라고 해가지고 하나 쭉 나온 거 있죠? 찾으셨나요? 여기 보면 기능사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고 산업기사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어요. 네, 기능사라고 표시되어 있는 영역을 쭉 드래그 하셔서 끝까지 다 드래그해서 컨트롤 C, 글로벌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컨트롤 C 하시고 거의 글로벌 레이블 가셔가서, 글로벌 레이블입니다. 글로벌 레이블 가셔가지고 여기 맨 위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집어넣습니다. 되셨나요?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에러가 뜨는데 PLC 전원을 키셔야 되니까요. PLC 전원 절전을 해서 끄신 것까지 좋았는데 또 안 되신 분 PLC 전원 키세요. 하시고 글로벌 레이블에다가 해당 내용 붙여 두십시오. 다 되셨나요? 레이블링 다 되셨으면 일단 아까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P접점을 설명을 안 드려서 여기에다가 Shift F7번입니다. Shift F7번. 여기 보시면 여기 단축키에 S가 붙은 거는 Shift고요. A가 붙은 거는 Alt입니다. C가 붙은 거는 컨트롤 키고요. 그래서 Shift F7번 누르면 이렇게 포지티브 접점, 0에서 1 되는 걸 검출하는 포지티브 접점이 있는데 요거 푸시 버튼 1번 쓰겠습니다. 그래서 F7번 Y20 줄 거고요. 이번 요거는 푸시 버튼 2번으로 Shift F8번 주겠습니다. Shift F8번 하강 펄스. 요거는 Y 둘 하나 주겠습니다. Y21. 그래서 컴파일 하시고요. 컴파일 리빌더 되셨나요? 이렇게 하였으면 이거 다운로드 먼저 하겠습니다. 다운 온라인에 write to PLC 프로그램 파라미터 프로그램 찍으시고 실행. 지금 설명을 요 P 접점이 뭔지, 이거 상승 펄스 접점이 뭔지, 하강 펄스 접점이 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거 스위치 눌러보면요 작동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번 눌러보세요. 스위치는 연결돼 있으실 테니까 스위치 한번 눌러보세요. 스위치 눌러보면은 아무것도 접근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물론 이제 기기 저희 다 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다운로드 하셨나요? 프로그램 못 보셨나요? 프로그램 못 짜셨나요? 프로그램 다 짜셨나요? 프로그램 못 짜신 분, 다운로드 못 하신 분 보여드려요? 프로그램 다시. 이렇게요. 두 줄. 이건 앞에 건 Shift F7, 이건 Shift F8. 오. 제 밥그릇입니다. 책 떨어진 거예요? 자, 작성 다 하시고 프로그램 제 PLC에 다운로드 하시고 아직 못 하신 분 저희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앞에다가 앞에 있는 핸드폰을 치고 하시면은 능률이 올라요.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는데 앞에다가 페이스북 하고 있는 친구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하고 나중에 하버 통치들을 보니 페이스북 안 하는 친구가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는 하고 물론 스마트폰 없으면 일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컴파일. 다운로드 하셨죠? 다운로드를 하셨을 때 어디를 보시냐면 되면은 푸시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누르는 순간에만 살짝 들어와요. 그러니까 푸시 버튼을 누를 때 여기에 Y 줄 하나 자리에 LED가 살짝 들어왔다 꺼져요. 못 보시는 분 스위치 막 눌러보세요. 살짝 들었다 꺼져요. PB원을 막 누르다 보면은 Y20의 LED가 살짝 들었다 꺼져요. 못 보신 분, 이실직구 못 보신 분 연결은 하셔야지. 전선 연결은 하셔야지. 푸시 버튼 전선 연결은 하시고 또 못 보신 분 보셨어요? 그러세요. 들어왔죠. 누르는 순간에 한 번만 들어와요. 들어왔죠. 보였죠? 계속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올 때 있고 안 들어올 때 있고 그래요. 원래 그래요. 스위치는 연결하셔야지. 글쎄 하나 이렇게 하시고. 똑같이 20일 하셨어요. 열심히 너무 열심히 누르시는데 그 정도 눌러서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잘못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누르는 순간에만 잠깐 폈다 나가요. 근데 반대로 밑에 있는 거 PB2는 누르고 있다 뛸 때 들어와요. 2였다가 0으로 바뀔 때 한번 싹 들어와요. 보였어요? 밑에 거는 눌렀다 뗄 때 들어와요. 보시면
그러니까 P 접점은 언제냐면은 PB1 값이 PB1의 값이 0이었다가 1로 바뀌는 순간에 그때 1 스캔 타임 동안만 온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Y20이 살짝 들어갔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 있냐? 너무 기간이 짧아서 그 출력 내보내는 게 1.2ms 밖에 안 되거든요. 1000분의 2초. 그러니까 LED가 켜질 경우 그 전기가 들어가서 LED가 켜질 때도 있고 안 켜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만 보이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P접점 신호는 0에서 1할 때 1로 바뀔 때 그때 1가 한 번만 내보낸다. 그 다음부터 0이다. 반대로 PB2는 우리 네거티브 접점 썼잖아요. 신호가 1이었다가 0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한 번만 1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1을 내보내는 건 똑같은데 P접점은 0에서 1로 바뀔 때 여기는 폴링 접점, 네거티브 접점이라고 하는 거는 1이었다가 0으로 바뀔 때만 신호값을 내보낸다고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왜 드리냐면 저 여기서 센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용량형 센서 쓸 건데 용량형 센서 신호값이 1이었다가 마지막에 빠져나가면 0으로 바뀌겠죠. 요때는 물건이 금속 센서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위치를 탐지하려고 네거티브 접점을 쓸 거라고요. 폴링 접점 1이었다가 0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할 거라고요. 이걸 안 쓰면은 이거 센서로 언제 어느 시점에 탐지를 해야 될지가 되게 불명확해져요. 그럼 이제 타이머 쓰고 별짓 다 해야 돼요. 처음 센서가 들어와서 2초 후에면 여기 와 있겠지. 그럼 2초 후에 금속이 들어왔으면 금속 안 들어왔으면 비금속 이렇게 시간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시간으로 제어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컨베이어 속도가 바뀌어요. 부하에 의해서 바뀌고 그럼 그때마다 또 시간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부정확한 거죠. 이 시스템에서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은 네거티브 접점 써가지고 구현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기구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구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설계를 해주면 땡큐고요.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센서를 가로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로로 배치하면 애매해져요. 이게 물건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시리얼로, 직렬로 딱 배치를 하면 명확해지는데 센서 자체를 지금 직렬로 연결했잖아요. 컴퓨터에 직렬로 했는데 이 센서를 병렬로 이렇게 연결해놔버리면은 체크하기가 애매해진다고요. 왜냐하면 센서마다 감지하는 시점도 달라요. 똑같이 온다고 똑같이 감지하는 게 아니라 금속을 집어넣으면 용량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또 금속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날로그 성향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씩 바뀐다고요. 그래서 그런 이게 부정확하게 설계하니까 기구 설계하는 게 다른 거 뭐 역학적인 설계도 해야겠지만 자동화 쪽에서는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해서 설계를 해주면 좋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P접점을 쓰는 건데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은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우리가 물건이 있을 때 배선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 글로벌 레이블에다가 그 글로벌 레이블 복사하셨잖아요. 거기에 맞게 배선을 할 건데 이 PLC에 입력 단자는 전부 다 플러스 컴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 NPN 센서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원래 여기 마이너스 컴 써도 상관없는데 여기 있는 이 센서 때문에 전부 다 플러스 컴을 쓸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다 플러스 컴을 연결해 줍니다. 그 위에서 그냥 이렇게 연달아서 꽂아주시면 돼요. 여기 X17번까지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위에다가 그냥 꽂으시면 돼요. 더 씌워서. 그리고 이왕 플러스 한 김에 저희 출력단도 여기 있는 램프 때문에 전부 다 플러스 컴을 달아줄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 컴을 달아줄 겁니다. 여기도 Y30번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장비에 여기 있는 이 3선식 센서 때문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원을 이 장비에 연결을 해줘야 돼요. 아까 우리 3선식 센서가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줬잖아요. 이 장비에 센서들의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원 단자가 이쪽에 플러스 24V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원을 빼셔가지고 장비 자체에다도 전원을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24V는 24V를 전원을 넣어주시면 여기 전원 들어간 게 램프가 켜집니다. 색깔로 구분하시면 돼요. 스위치는 일단 두 개만,
3개까지 해라. 일단 어드레스 레이블링이 돼 있으니까 글로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토글 스위치 이렇게 순차적으로 3개 다르시고, 마지막 거는 TS 토글 스위치에다가 하나 달아주시면 됩니다. 선 조금 많이 가주셔야 돼요. 파란색은 16개, 아니다. 네, 파란색은 한 17개, 노란색은 한 16개 정도 가져오시면 돼요. 색깔 구분 안 하시고 연결하실 거면 여기 안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색깔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그 엑셀표 보고 하셔도 되고요. 앞에 제가 연결하는 거 따라 연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앞에까지는 다 연결하셔야 돼요. 단자대 색깔을 보시면 여기 위쪽에 PLC 입력 쪽이에요. 이게 PLC 리드 스위치예요. 리드 스위치. 실린더의 리드 스위치 단자인데, 파란색은 파란색에다 연결하시고 노란색에는 노란색에다가 연결하시면 고장은 안 나요. 근데 두 가지 색깔을 크로스 하시면 고장 나요. 다 되셨으면 저희 여기 있는 센서를 S1 센서, 이 매거진에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센서를 S1 센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S1 센서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센서를 어드레싱이 얼마에 돼 있냐면 X8번에 돼 있어요. 그래서 X8하고 S1하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컴단자가 플러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기가 쭉 빠져들어서 센서에서 빠져나온 컴단자는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장비 쪽에 입력 기기의 컴단자는 마이너스 연결해 주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용량형 센서는 지금 전기 넣어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전기가 들어가 여기 장비에 지금 전원을 넣었더니 센서 작동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용량형 센서는 S4 센서가 용량형 센서예요. 그래서 S3가 고주파고요. 그래서 X9에다 꽂으시고 S3 고주파, X9이 S3 고주파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XA가 S4 용량형 센서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물론 컴단자는 한번 연결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센서 3개, S1 센서와 용량형 센서, 고주파 센서는 연결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리드 스위치 8개, 우리 실린더 4개죠. 공급 실린더, 가공 실린더, 송출 실린더, 배출 실린더 4개이기 때문에 실린더마다 오토 스위치가 2개씩 달려있죠. 총 8개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X10가 차례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X10가 공급 전진이고요. 공급 전진 오토 스위치고요. X11이 공급 후진 오토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장비 쪽에 공급 전진하고 컴단자 사이에 지금 오토 스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 실린더 위에 오토 스위치 라인 2개가 여기 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X12가 가공 전진. 순차적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XLP에 그렇게 돼 있어요. X13번이 가공 후진. X14번이 송출 전진. X15번이 송출 후진. 그리고 X16번이 배출 전진.
저희 오전에 실린더 4개 돌린 거랑 지금 똑같은 계산하는 거예요. X17번이 배출, 후진 이렇게 해가지고 총 8가닥을 차례대로 연결하시면 입력부는 연결이 끝난 겁니다. PLC 입력 단자 플러스 들어가서 PLC 입력 모듈의 각 단자에서 나온 게 각 리드 스위치에 연결이 된 거고 리드 스위치의 컴 단자가 컴이 마이너스로 간 거죠. 그래서 플러스 들어가고 전기 흐름을 보시면 돼요. 플러스 들어가고 PLC의 입력 단자 나와서 거쳐 나온 선들이 리드 스위치에 들어가고 리드 스위치의 반대편은 다 컴 단자로 마이너스로 연결돼요. 저희 오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전에도 이렇게 연결했었잖아요. 단지 리드 스위치가 겉으로 보이냐, 이렇게 안에 이제 다 판넬 안에 숨어 있냐, 이 차이만 있는 거고, 순차적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다 되셨나요? 여기 됐어요. 다 했어요. 여기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건 이거 플러스인데, 여기서 플러스가 안 줬죠. 여기만 줬지, 얘는 안 줬죠. 이렇게 주셔야 돼요. 이건 빨간색이에요. 네. 또 지금까지 결산한 것 중에서 이해 안 가시는 거.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예요. 저희 이제 요쪽 밑에가 출력부인데 여기 공급 실린더는 양솔이고요. 송출 실린더도 양솔입니다. 그리고 배출 실린더도 양솔이고요. 가공 하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공 하강은 편솔입니다. 양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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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솔. 그리고 모터 2개 돌릴 겁니다. 가공 드릴하고 컨베이어의 CW 시계 방향. 이렇게 해서 총 6, 7, 8, 9개를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엑셀표를 보시면은 Y20가 공급 전진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Y2 하나는 공급 후진에 연결되어 있고요. Y22은 송출 전진. 다 지금 솔밸브랑 연결하는 겁니다. Y23은 송출 후진. Y24는 배출 전진. Y25는 배출 후진. 여기까지 6개 연결하신 다음에 가공 실린더가 편솔이어서 Y26번 쓰시면 돼요. Y26은 가공 하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공 하강이요. 그 다음에 Y27번이 가공 드릴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Y28번이 CON, CW에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은 PLC의 출력 모듈이 플러스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부하를 거쳐서 나온 컴 단자는 마이너스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컴 단자는 마이너스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석 끝났는데 혹시 안 내신 분은 저한테 보고 요청하세요. 28번이 CON, CW. 그 다음에 컴단자 마이너스. 색깔을 맞추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게 현장에서도 저희 전선 색깔은 하얗게 맞추잖아요. 그죠? 네. 전선 색깔을 맞추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다. 이게 다 메인이 돼 있으니까 이 전선 색깔만 봐도 이거 특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선 색깔을 이렇게 얽혀놓으면 정말로 말아먹는 거죠, 이제. 적어놓으면.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똑같이. 왜냐면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라고 끝까지. 그 다음에 26이 가공하가. 밑에 3개 확실히 드릴. 이게 컴단자 마이너스. 오전에 실린더 했던 거에서 센서 3개 더 연결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S1 센서, 용량형 고주파 센서 연결했고 모터 2개 더 연결한 거예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 이제 연결이 장비랑 연결이 끝나신 거예요. 안에 배선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연결 다 못하신 분이요? 연결을 이렇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시는 분. 연결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저희 장비 배선을 왜 이렇게 했냐면요. 뭐 스위치 배선은 아실 거고요. 이게 리드 스위치가 오토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 실린더의 오토 스위치라고 따지면은 여기에 이제 실린더가 있는 거죠. 리드 스위치 밑에 실린더가 있는 거고 PLC 컴퓨터에 플러스를 넣은 건데 이 점선은 내부에 결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컴3하고 안에 이제 포토커플러가 있는 거고요. 그 포토커플러 거쳐서 나온 게 X10인 거죠. 그 X10가 여기 공급 전진으로 들어간 거고 공급 전진하고 컴 단자 사이에는 모터 스위치가 있다고요. 내부에 결선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실선으로 된 것만 연결하신 거죠. 이렇게 연결하신 거고 뭐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YX11에서 공급 후진에다가 연결을 한 거고요. 출력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PLC에 컴 1번과 Y20이 릴레이 접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분발할 빅3가 컴단자 플러스 들어가서 릴레이 접점 신호 주면 뭐 붙겠죠. 그래서 이건 내부에 돼 있는 거고 Y20에서 솔레노이드 밸브에 간 거고 공급 전진의 안에 점선으로 해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내부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온 선이 컴단자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거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죠. 물론 여기 24V 그라운드는 전원을 여기는 전원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선과 실선으로 배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다 연결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뭐 지금 이제 계략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오토 스위치 2개, 뭐 솔레노이드 밸브 2개를 연결한 모습을 제가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처럼 이제 결선을 한 거고요. 이제 프로그램 짜면 되겠죠? 바로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일단 물건이 있을 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S1 센서가 신호가 들어왔을 때 시작을 할 겁니다. S1 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작부에 있는 여기 매거진에 있는 여기 그 방화이버 센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푸시 버튼 1을 누르면 하고 이제 정지는 푸시 버튼 2로 정지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죠. 타이프 치지 마시고 프로그램 드릴 거고요. 그냥 어떻게 짜는지를 보시면 돼요. 시작을 하게 되면은 공급 실린더를 전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공급 전진이라고 이름을 줄 겁니다. 우리 실린더 돌려봤으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공급 전진한 이후에 두 번째 공급을 할 때는 시작 신호가 살아있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도 공급을 해요. 그러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했는데 두 번째 공급 신호가 두 번째 전진을 나갈 때는 물건이 없어도 지금 이 상태는 나가는 거죠. 그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S1 센서를 한 번 더 써줄 겁니다. 그래서 시작 신호도 살아있고 S1 센서에 물건이 있을 때만 실린더가 전진하게끔 할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셨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됐어요. 처음에는 전진을 할 건데 두 번째 물건을 집어넣을 때도 물건이 있어야지 전진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S1 센서를 한 번 더 집어넣겠다고요. 공급 전진을 하면 공급 실린더의 전진 오토 스위치가 이름을 공급 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제가 X10. 저희 아까 X10 요게 공급 전진의 오토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그 가공 모터를 돌리는 거죠. 여기 있는 모터를 해서 드릴 온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드릴 온. 근데 드릴은 특별한 센서가 없기 때문에 이 위치에 넣을 수 있는 접점이 없어요. 드릴의 센서나 어떤 게 지금 저희 장비에 갖춰져 있는 게 없어서요. 돌아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돌아가게 되면은 가공 실린더를 전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F7번 가공 전진.
가공 전진. 가공 전진 시켰으면은 가공 실린더에 전진에 그 오토 스위치가 신호가 들어옵니다. 가공 전진에 오토 스위치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름을 가공 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공을 했으니까 이제 후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공 후진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가공 후진했으면 후진 완료됐으니까 여기는 드릴을 정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드릴 오프. 우리 스태퍼 방식으로 짜는 거예요. 드릴 오프가 됐으면 여기는 드릴까지 꺼졌으면은 직으로 물렸던 공급 실린더를 후진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7번 공급 후진이라고 이름을 붙겠습니다. 공급 후진 했으면은 공급 실린더에 오토 스위치가 들어올 테니까 여기는 오토 스위치가 들어오니까 공급 후진에 오토 스위치를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아까 드릴 오프도 별다른 센서가 없기 때문에 체크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 실린더가 후진 완료됐으면 여기 있는 송출 실린더를 이용해서 컨베이어에 물건을 밀어 넣을 겁니다. 그래서 F7번 송출 전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송출 전진이 됐으면 실린더에 송출 전진, 송출 전 그 오토 스위치가 들어올 거고요. 이 실린더를 후진을 시킬 겁니다. 실린더 돌렸던 거랑 비슷하죠? 이해되시죠? 네. 송출 후진 시켰으면 후진 오토 스위치가 들어오겠죠? 근데 물건이 이제 이후에 있겠죠? 물건이 있고 실린더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컨베이어를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F7번 컨구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럼 이 컨베이어가 신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물건이 이외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때부터는 센서로 체크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은 용량형 센서에 신호가 떨어질 때, 이 용량형 센서에 물건이 떨어지는 요 위치에 올 때, 그래서 Shift F7번에 S4 용량형을 프로그램을 짭니다. S4 이렇게 용량형 센서에 신호가 떨어질 때, 그 물건이 요 위치에 올 때. 이해되셨나요? 저희 네거티브 아까 연습해봤잖아요. 네. 물건이 떨어질 때, 그때 S3 고주파 센서에 신호가 들어오면은 얘는 금속인데 이거는 금속인 거고요. 만약에 이때 S3 고주파에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얘는 비금속인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S4 용량 신호가 펄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금속과 비금속 신호가 1스캔 타임 동안만, 즉 1.2ms 동안밖에 이게 안 켜져요. 그러면은 구분했던 게 뭔지를 까먹는 거죠. 1.2ms 후에는 값을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값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프로그램 구조상 어떻게 돼요? 자기유지를 하기가 어렵죠. 금속도 자기유지해야 되고 비금속도 따로 자기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구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명령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명령 중에 저희 명령 중에 우리 리셋 그 카운터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리셋의 반대 개념이 셋이에요. 그래서 F8번 셋 금속이라고 이름을 줄 수가 있고요. 여기는 F8 셋 비금속이라고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셋은 뭐냐면 한 번이라도 이 셋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 이 메모리는 1로 바뀌어요. 그냥 앞에 신호가 꺼져도 계속 1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리셋을 할 때까지는. 그럼 이제 한 번이라도 판별이 들어온 물건이 한 번 판별이 됐으면 S3 신호가 떨어졌을 때, S4 용량의 신호가 떨어졌을 때 S3 고주파 신호가 들어왔으면 금속 신호가 한번 셋돼서 계속 1값을 유지하고 있어서 금속인 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S3 고주파가 안 들어왔으면은 비금속 값이 1로 계속 유지가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공정이 나눠지는 거죠. 이제 금속 공정이 있는 거고 비금속 공정이 있는 거죠. 그럼 금속 공정부터 프로그램을 짠다 치면 아까 어떻게 했냐면 금속이 판별이 되면 지금처럼 금속이 판별이 되면은 판별된 시점부터 여기 있는 배출 실린더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1.2초가 걸립니다. 물론 이 위에 센서가 하나 더 달려있으면 제일 명확해요.
근데 저희 장비 구성상 이 위에다가 센서를 달아놓지 않아서 요건 시간으로 해야 돼요.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원래는 센서가 있어야 정상인데 그 장비 구성상 그냥 센서를 안 달아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1.2ms가 걸려서 타임을 줄 겁니다. 그래서 F7번 T 금속 지연 K 1.2초 K12 이거는 타이머로 쓸 거니까 타이머 찍으시고 오케이. F5번 T 비금속 아니 금속 지연 신호가 나오면 배출 실린더 이제 전진하면 되겠죠. 그래서 F7번 배출 전진. 배출 전진했으면 전진 오토 스위치 체크하고요. 배출 후진. 그리고 배출 후진 완료했으면은 배출 후. 그럼 요게 금속 프로세스의 종료라서 금종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금종. 근데 아까 이게 금속인 게 판별이 됐었는데 이거는 리셋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감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금속 프로세스 종료했으니까 얘를 리셋 해줘야 되겠죠. 종료했을 때 F8 RST 금속. 근데 이제 중간에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일단은 잘라볼까요? 여기서 그럼 배출 전진은 배출 후진으로 자르면 되겠죠. 그리고 컨구동은 자를 거 없고요. 아직 송출 후진도 아직 모르겠고요. 처음부터 갈게요. 공급 전진은 공급 후진으로 자르면 되죠. 맞습니까? 드릴로는 밑에 드릴 로프 만들어놨죠. 드릴 로프로 자르면 되죠. 상반된 신호니까 드릴 로프로 자르면 되고, 가공 전진은 가공 후진으로 자르면 되죠. 가공 후진도 아직 자를 거 없고요. 드릴 로프 공급 후진, 송출 전진은 송출 후진으로 자르면 되죠. 컨베이어 구동도 아직 자를 거 없죠. 이제 나머지는 마지막, 이 공정의 마지막 신호는 금종이죠. 그래서 금종으로 잘라주시면 되죠. 금종. 컨트롤 C. 여기 금종. 자기유지 안 잘라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컨트롤 V. 여기도 컨트롤 V. 여기도 컨트롤 V. 여기도 컨트롤 V. 네, 끝났습니다. 이게 금속 공정 프로그램 끝이고요. 비금속 공정 프로그램 짜겠습니다. F5번 비금속이 판별이 되면, 여기서 비금속이 판별이 됐다는 거는 방금 전에 이 판별 프로그램에서 이 비금속 신호가 들어온 거죠. 그럼 이제 이쪽 금속은 동작이 안 되는 거고, 비금속 신호에 의해서 여기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비금속은 판별이 된 시점부터 끝에까지 저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6.5초가 걸려요. 물론 얘도 이 위치에 센서가 하나 달려있으면 제일 명확하죠. 근데 센서가 없어서 이것도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T 비금속 지연 K 6.5초 타이머. 그래서 F5번 T 비금속 지연 신호가 나오면, 이건 비종이라고 이름, 비금속 종류라고 해서 비종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종일 때는 리셋 비금속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F8 RST 비금속. 근데 비금속이 될 때도 금속이 됐던 비금속이 됐던 이 금속 공정은 금속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비금속은 어쨌든 송출 전진 컨베이어 구동도 비금속은 다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여기도 이제 비종으로 잘라줘야 되겠죠. 이것도 비종 잘라줘야 되고, 이것도 잘라줘야 되고. 그러니까 금종 옆에는 비종도 있어야 돼. 왜? 금속 종료일 때는 잘라지지만 비금속일 때는 안 잘라지니까 잘라주는 게 맞겠죠. 근데 이렇게 봤더니 굳이 이걸 이렇게 두 번 자를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금종하고 비종 신호가 나오면 이걸로 종료 신호 하나를 5화로 묶어서, 금종 신호 나와도 종료 나오고 비종 신호 나오고 어차피 종료 나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달아 놓은 거를 합해서 종료로 처리를 해버리면 끝나죠. 하나로 처리하면. 두 개로 할 게 아니라 종료로 하나로 하면 되죠. 이해되셨나요? 접점을 두 개 달면 그만큼 프로그램 용량은 늘어나는 거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두 개로 엮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엮어서 처리를 해도 된다고요. 아니 그냥 해도 되고요. 아까처럼 해도 되는데 이게 좀 더 깔끔하죠. 그래서 이제 제어 프로그램은 다 끝났고요. 출력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제어 신호에서 공급 전진 신호 있었고요. 공급 전진은 공급 전솔에다 연결해주면 되고요. 공급 후진은 공급 후솔에다가 연결해주면 되겠죠. 근데 양솔이 총 3개였죠. 공급 공정, 송출 공정 하고 배출 공정. 배출도 양솔입니다. 그리고 가공 실린더는 편솔이에요. 그래서 가공 전진에 가공 전솔 어드레싱 다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에. 그리고 모터 2개가 있었죠. 드릴1하고 컨 구동이 있었죠. 드릴1은 가공 드릴로 되어 있고요. 컨 구동은 CON 저희 글로벌 레이블에 CON CW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시면은 프로그램은 다 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아까 실린더 4개 돌린 거랑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짜드렸던 거고, 그래서 요거 이제 아까 이거 밑에 보셨던 커버 챙겨주시고요. 금속 공작물, 비금속 공작물 이렇게 집어 넣으신 다음에 동작 시키시면은 예열을 비금속은 끝으로 저장하고요. 잘 되죠? 하나가 빠졌나? 가공 전진, 가공 후진. 여기 하나 센서 빠졌네요. 가공 후진한 다음에 후진 센서 빠졌죠. 동작이 조금 이상해서 봤더니 가공 후진한 다음에 여기 가공 후 빠졌죠. 가공 후. 지금 동작이 제가 지금 봤는데 좀 이상해서 봤더니 이거 센서 하나 빠졌네요. 가공 후. 실린더가 방금 전에 이게 복귀하기 전에 공급 실린더가 빠졌어요. 여기 보니까 이 센서가 빠졌네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J0910 공정이라고 해서 보내놓을 테니까 한번 돌려보시고 궁금한 거 일단 질문하십시오. 다 짜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0910) 공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D드라이브 폴더에다가 전송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려보십시오. 공정을 이해를 해야 프로그램도 짤 수가 있으니까 일단 돌려보세요. 네, 프로그램은 다 보내왔습니다. 해보셨으니까 공정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고, 앞에 있는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은 다 지금 공정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시작 신호가 살아있을 거예요 아마. 공정 다 끝내놓으면 시작 신호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근데 물건이 없기 때문에 공급 전진 안 한 거죠. 근데 우리 만약에 현장에 있을 때 지금 이 상태에서 공작물 투입을 하면은 원래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새로 재료를 투입했으니까 오퍼레이터가 다시 시작을 눌러야 되게 그 공정이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팍 켜놔야 그냥. 물론 지금 에어 실린더를 조절해놔서 천천히 나가지만 이게 그냥 나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정지하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하나를 집어 넣을 겁니다. 어디 하셨네? 그래서 뭐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없는데요. 맨 위에다 넣겠습니다. 근데 물건이 없다는 걸 어떻게 저는 증빙을 했냐면은, 이게 실린더가 전진됐을 때도 물건이 없다라고 센서가 체크를 해버려요. 근데 그때는 물건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공중에 떠 있는 거지. 그래서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고 물건이 떨어지는 시간까지 고려를 했을 때 물건이 없으면 진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 후진 오토 스위치가 들어와 있고 S1 센서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타이머 T 물건 없음 대략 0.5초가 지나면 타이머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물건이 없는 거죠.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S1 센서가 0.5초 이상 안 들어온다. 그럼 물건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퍼펙트한 프로그램은 없어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입한 프로그램은 없다는 거는 논문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최대한 많은 조건을 집어넣어서 물건이 없다는 거를 증빙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는 물건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을 때 물건이 떨어지는 시간까지 고민을 했을 때 센서가 안 들어왔다. 근데 그 센서 시간이 0.5초 이상 지속이 됐다. 그럼 물건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 T 물건 없음이라는 신호로 여기를 잘라주는 거죠. 이게 잘라주면 제가 두 개만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작물을 이렇게 딱 넣었더니 T 물건 없으면 0값이어서 이제 물건이 있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하면 지금 이게 공급 실린더가 전진되어 있어서 물건 없다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 걸렸어요. 조건은 잘랐다가 방금 전에 공작물 위에 걸렸어요.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어떻게 깎아내는 되는 거고 다시 어떻게 할게요. 또 걸렸네. 에어 실린더를 너무 천천히 하다 보니까 지금 떨어졌어요. 다시 자꾸 걸리네요. 떨어졌나 보다. 자꾸 걸리는데요, 제 거? 운동이 두 개가 연속 들어가면 걸리는 것 같고 매거진에서 물건이 나타나네. 이제 좀 빨리 뺐더니 나타나네요. 지금 이제 물건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물건 없을 신호가 나와서 시작 신호가 없고돼서 다시 공작물을 집어넣어도 안 튀어나가죠. 시작이 안 되죠. PBO 누르면 이때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위에는 코드 두 줄만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따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한번 돌려보시고 궁금하신 거 질문하십시오.